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라키형이에요. 와, 벌써 100번째 고생물을 소개할 차례군요. 과연 오늘 소개할 100번째 고생물은 어떤 녀석일까요? 오, 크고 긴 송곳니를 가진 저 동물은?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매머드와 함께 신생대를 대표하는 육상동물들 중 하나인 스밀로돈입니다. 스밀로돈은 신생대 플라이스토세부터 홀로세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검치어입니다. 스밀로돈이 살았던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환경은 다양했는데 북아메리카 경우는 남쪽의 숲과 사바나에서 북쪽으로 나무가 없는 대초원까지 다양했고, 남미는 스밀로돈이 살았던 구간 한정으로 대초원과 삼림지대가 있었습니다. 스밀로돈의 길이는 종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거대한 종인 스밀로돈 포플라토르는 어른 키보다 조금 더 긴 길이, 높이는 초등학생 키보다 낮은 높이, 무게는 최대 쌀포대 21개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스밀로돈들은 어떨까요? 스밀로돈 그라킬리스와 스밀로돈 파탈리스의 길이는 어른 키보다 짧았고, 키 또한 초등학생 키보다 더 낮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무게도 스밀로돈 포플라토르보다 가벼웠습니다. 스밀로돈의 뜻은 양날의 칼이빨로 입에 있는 크고 긴 송곳니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스밀로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밀로돈은 튼튼한 앞다리에 짧고 빈약해 보이는 뒷다리, 그리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 구조는 하이에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민첩성과 뛰어오르는 능력이 떨어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스밀로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크고 긴 송곳니입니다. 이 송곳니는 검치라고 불리고, 그 길이는 긴자 1개 정도의 길이인데, 과연 검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스밀로돈의 검치는 바로 먹이를 붙잡고 나서 목 부위 등 먹잇감의 급소를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마리의 스밀로돈이 싸우다가 한쪽 스밀로돈의 두개골을 검치로 관통시킨 화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와, 왠지 검치는 튼튼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스밀로돈의 검치는 약한 면모가 있는데, 우선 너무 길어서 휘어진 강도가 떨어지고 좌우 충격에는 약해 부러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개골을 관통시킬 수 있나요? 그 이유는 스밀로돈의 검치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어 좌우는 약해도 위아래로 찍는 충격에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검치의 길이가 긴데 어떻게 먹잇감을 찌를 수 있었을까요? 스밀로돈은 아나콘다와 같은 거대한 뱀들처럼 입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검치로 먹잇감을 찌를 수 있었습니다. 스밀로돈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겠죠? 스밀로돈은 육식성 동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민첩성이 약하고 스밀로돈의 무는 힘이 사자는 물론이고 큰 개들보다 약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었다가 먹잇감이 달아나기 전에 기습해 거대한 덩치로 누르고 검치를 사용해 급소를 찌르면서 사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동물들을 먹었을까요? 스밀로돈은 당시 함께 살았던 모든 대형 동물들을 먹이로 삼았고, 너무 거대한 동물 같은 경우는 성체보다는 어린 새끼들을 노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있는데, 바로 스밀로돈이 무리 생활을 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의 크기가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작고 폐쇄된 서식지에서 활동하는 매복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현대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 생활을 했을 거라는 몇몇 주장이 있지만 뇌의 크기와 무리 생활은 연관성이 없고 여러 스밀로돈의 화석에서 발견된 회복된 부상 부위와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어미와 아성체들의 화석들을 토대로 스밀로돈은 부상당한 개체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부상당한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태어난 새끼가 성체가 될 때까지 무리의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자처럼 말이지요. 긴 송곳니를 가진 이 멋진 동물은 지금으로부터 플라이스토세 후반에서 벌어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멸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대형 초식동물들이 먹을 먹이가 사라지면서 대형 초식동물들이 멸종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작고 빠른 동물들을 사냥해야 했지만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데 특화된 스밀로돈의 신체적 구조를 생각하면 사냥하는 데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골 손님으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아메리카 대륙을 진출한 인간이 있는데 인간에 의해 스밀로돈이 사냥당하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진 화석 증거가 부족해서 인간의 등장이 스밀로돈을 멸종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살아남은 대형 초식동물들의 개체수를 사냥으로 크게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스밀로돈의 멸종에 기여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밀로돈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살았던 대형 맹수들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들보다 작았던 맹수들인 퓨마, 회색 늑대, 제규어 등이 현재까지 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밀로돈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